안녕하세요. 2016년 제3회 오산시 전국 학생 토론대회에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오현수입니다. 오늘 이루어질 경기들은 오산시 토론 형식을 기반으로 상대 신문 및 이의 대비를 활용한 다이내믹한 토론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발표자의 발언 시간은 4분입니다. 각 연사의 발언마다 처음 30초와 마지막 30초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는 찬성 측팀은 송설 브라더스, 반대 측팀은 흥민입니다. 오늘의 토론 의제는 본 의회는 저체중 모델의 고용을 금지할 것을 제안한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팀 제1연사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회는 저체중 모델의 고용을 금지할 것을 제안한다 라는 의제 찬성 측 제1연사를 맡은 송설 브라더스의 고재찬입니다. 우선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고 제 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체중이란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만큼 일반인에 비해 BMI 수치가 크게 낮은 상태라고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에 대한 성별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미의 탐구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아름다움을 추구함에 따라 우리의 사회에서는 외모지상주의라는 관념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들의 공경이 될 만한 모델이라는 직업이 외모지상주의라는 개념에 빠져 이 현상이 사회로 더더욱 빨리 스며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첫 연설에서는 저희가 위 논제에 찬성하는 이유를 모델이 미치는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방면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개인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경우, 저체중 모델을 따라가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다이어트, 그리고 이러한 개개인들이 모델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결국 그들은 겉모습은 모델과 같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다이어트와 같은 눈물겨운 노력 끝에 그들은 영양학적 실조가 빠지거나 기타 건강 문제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건강을 해치는 식습관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심하다면 거식증까지 개인의 경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관념이 될 수 있으므로 저체중 모델의 고용은 외모지상주의를 점점 더 넓힘으로써 이를 금지할 것을 제안한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방면에서입니다. 아까 전에 개인적 방면에서 개인이 극심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하면 거식증까지 걸려서 이러한 건강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사회나 국가의 면에서 본다면 국가 전체 국민들이 이러한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서 저체중 모델을 따라가기 위해 영양학적 실조가 일어날 만큼의 노력을 할 위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시로 예전에 외모지상주의가 한창 유행하던 당시 우리나라 청소년 특히 여성 청소년들에 한해서 무슨 정석의 다이어트 이런 식의 용어가 나오면서 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하면서 많은 여자 청소년들에 한해서 영양실조가 나타나고 그들에게 있어서 성장 부진을 보여주는 현상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외모지상주의에 빠져버린 사회에 가면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들이 나중에 자라서 우리나라의 기둥이 되었을 때 그들이 성장을 잘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매우 부진한 그러한 국민들을 생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모지상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저체중 모델의 고용은 외모지상주의를 매우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인적 사회적 방면으로 봤을 때 이들의 고용은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때까지 저의 연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3분 25초 발언하였습니다. 이어서 답변 시간 1분간 허용하겠습니다. 작전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반대팀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성책 입문 잘 들었고요. 입문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입문하신 말씀과 같이 사회적으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사회적으로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여서
국민들 전체가 영양학적으로 좀 미흡한 상태에 빠지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 그거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생각했을 땐 이것이 저체중 모델의 고용이 원인이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이는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비판적으로 문화를 수용하는 우리들의 잘못이지 저체중 모델의 잘못이 아닌 거 아닐까요? 저체중 모델을 일방적으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체중 모델이 이에 대해서 아예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명 선동 형식이라고도 하죠. 미디어를 통해서 저체중 모델이 나온다면 이들은 대중들에게 자신의 각성미를 뽐낸다든지 이러한 모습을 많이 뽐냅니다. 그렇다면 대중들이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체중 모델의 고용이 선동성을 크게 띠고 있어서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저체중 모델이 고용됨에 따라서 대중이 그를 동경하고 그에 있는 모델을 따라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 거식증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거식증이라는 예시는 과연 제가 생각하기에 다이어트에 매우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이어트에 대해서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심각한 다이어트로 시작을 하지만 이것이 심화되어서 거식증까지 퍼지고 이것이 개인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회 전체로 퍼진다면 이것은 국가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저체중 모델의 고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저체중 모델의 고용을 금지한다고 해서 외모 지상주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우리의 무비판적인 수용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면 저체중 모델의 고용을 없앤다고 해서 또 다른 요소에서 외모 지상주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문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견은 답변 시간 1분간 허용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반대팀 제1연사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대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측은 본의회는 저체중 모델의 고용을 금지한다는 논제에 대해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첫째, 저체중 모델의 고용을 금지할 경우 공정성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저체중 모델, 일반 적정 체중의 모델, 과체중 모델 등을 통틀어서 모두 모델이 되고 싶어하고 열정을 쏟는다면 이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문제처럼 저체중 모델의 고용을 금지하게 된다면 모델이 되고 싶은 저체중의 사람은 본인이 모델이 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 때문에 꿈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개성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외모 지상주의를 조성할 수도 있다는 근거만으로 저체중 모델의 고용을 금지한다면 이는 곧 저체중 모델들의 개성을 억압하고 무시하는 것이므로 개성을 살리려고 도입한 제도가 개성을 없애고 억압하는 제도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둘째, 체중을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므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유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권한입니다. 자의적으로 체중을 줄이고 싶거나 혹은 늘리고 싶거나 아니면 노력해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들 모두 개인의 체중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배제하고 이제부터 모델은 일정 기준 이상의 체중을 가져야 한다 라는 식으로 규제를 한다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 같고 결과적으로 문화를 획일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저체중 모델의 고용 금지를 통해 여러 모델들의 카테고리에서 저체중 모델의 목록이 삭제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체중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들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과 같이 저체중 모델의 가치와 권리, 개성을 인정해주고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모 지상주의라는 문제만으로 저체중 모델의 고용을 금지한다면 이는 우리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이상 또 다른 요소에서 분명 외모 지상주의가 발생할 것이며 그 풀을 뽑기 위해서 잎을 꺾는 것보단 그 땅 속에 있는 뿌리를 먼저 꺾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모 지상주의라는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저체중 모델의 고용을 금지하는 것보단 우리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주어진 논제에 반대하는 반대측 입론 마치겠습니다. 총 2분 23초 발언하였습니다. 이어서 답변 시간 1분간 허용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찬성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선 연설 무척 잘 들었고요.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체중 관리는 개인의 자유라고 주장하셨는데 그렇다면 자신의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이렇게 체중 관리를 극단적으로 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극단적으로 체중 관리하는 원인이 무엇이죠? 이 외모지상주의 아닐까요? 그 외모지상주의의 원인은 제가 앞서 입론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저 저체중 모델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네. 그리고 체중 관리는 개인의 자유라고 하지만 이러한 체중 관리는 개인의 자유라고 하지만 과연 이 영양적으로 문제가 있을 정도까지의 저체중을 가진 사람을 이 회사에서 고용을 해서 이거를 회사의 모델로서 사용한다. 이것은 대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억압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모델의 경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개인의 자유가 항상 무한정 보장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을 정도까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모델 같은 경우에는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본인의 체중을 관리하는 것은 본인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결국 그걸 받아들이는 것 역시 모델의 잘못이 물론 찬성측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인식이 먼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모델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인식을 고치는 게 먼저 아닐까요? 그렇다. 그리고 아까 그 질문 끊으셨던 거 추가 질문 드리면 미디어를 수용하는 것도 우리들의 인식의 차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들의 인식을 바꾸는 캠페인이나 공익 광고 등을 통해서 인식을 먼저 바꾸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체중 모델이 끝인가요? 질문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답변 시간이 좀 설명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찬성팀 제2연사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회는 저체중 모델의 고용을 금지할 것을 제안한다. 찬성 측 제2연사 손동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토론에 참가해주신 상대 측 토론자분들과 토론을 경청해주고 계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연사에서는 반대 측의 논거를 반박하고 저희 측의 논거를 재정립 및 보충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앞서 1연설에서 저희 측이 제시한 저체중의 정의에 대해 별다른 얘기가 없었으므로 저체중의 정의는 저희가 제시한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만큼의 BMI 수치가 낮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앞서 이런 두 연설과 시분에서 많은 논점이 있었는데요. 우선 반대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은 매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중들의 잘못이다 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대중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중은 끊임없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하라 라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역시 초등학교 때부터 도덕교육을 받아왔죠. 하지만 대중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쉽게 대중이 변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는 법이라는 제어 장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대중이 충분한 모방 심리와 그리고 그 모방 심리에 의한 이러한 악한 행동들을 따라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 측에서 제시한 논거는 대중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체중 모델, 이 저체중이라는 것 자체가 개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 개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줘야 하느냐?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선정성 있는 모델의 그런 것도 모두 개성이라고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 모델이 과연 체중 관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서 다른 타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이것 역시 자유라고 하면서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거에 의문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저희 측의 논거를 재정립하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첫 연설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서 이 저체중 모델의 고용이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사회적, 외모지상주의적 문제를 다뤄보았습니다. 이번 연사에서는 조금 사소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1연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이런 모델들 자신의 악습, 즉 개인과 사회의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모델 자신의 악습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회사들이 점점 더 마른 몸매의 모델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모델들 중 거식증 환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의 몸매에 만족하지 못한 그들은 끊임없이 식사를 거르며 스스로의 건강을 계속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M사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자 아이돌이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기 아이돌인 만큼 우리 사회가 원하고 있는 바로 그 미적 기준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상? 아닙니다. 저체중으로 나왔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이 저체중의 모델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은 우리 대중매체이며 우리는 이 대중매체의 대표적인 이 저체중 모델의 고용을 막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3분 41초 발언하였습니다. 이어서 답변 시간 1분간 허용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반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M사 아이돌 예시를 들으셨는데 네. 지금 그럼 M사 아이돌이 저체중으로 나와서 이 저체중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맞으십니까? 네.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대중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공적인들은 다 저체중이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체중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적 모델이라고 하면 근데 아이가 아이돌과 어느 정도- 모델은 직업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어차피 아이돌인 사람이 보통 연예인들이면 보통 개인적으로 화보 같은 것도 많이 찍고 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청소년들에게도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찬성씨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저체중이면 안 된다라는 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찬성측 발언께서는. 네. 딱히 그런 의도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분위기가 벌써 이만큼 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선천적으로 살이 찌지 않은 채소이라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정도, 과연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섭취한 후 살이 안 쪘는데 그것이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저희의 정의는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생길 만큼의 BMI 지수가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전 솔직히 일반적인 저체중 모델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회를 박탈당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희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체중이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살을 빼지 않습니까? 모델이 되기 위해서. 과연 그런 사람들이 모델이 되어도 될까요? 마른 몸매를 가지고 있어서 모델이라는 꿈을 가진 경우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네. 사람 되기 위해서 살을 뺀 게 아니라. 신문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답변 시간 1분간 허용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반대팀 제2연사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제2형사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찬성팀 제2형사께서 거식증 환자의 모델 증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체중 관리는 개인의 자유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 개인의 자유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침해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개인의 자유는 특정 상황이 아니고서는 침해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모델이 특성 상황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유지 않습니까? 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권 제한 상황은 국가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혹은 큰 상황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기를 줄 수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위기가 이 사회 분위기를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하게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 일을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상황, 모델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발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한 회사가 그 모델을 뽑는 것 또한 회사의 자유입니다. 만약에 그 모델이 살을 빼서 모델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몸에 체중이 불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체중이 늘고 주는 거에 있어서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겐 모델이 있어서 적절한 직업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모델이 된 경우에는 이것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이것은 살을 빼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살이 찌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저체중에 대한 정의는 BMI 수치가 크게 낮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만큼입니다. 아까 이현석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그 사람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그러한 짓을 하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그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식증 모델이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거식증 모델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거식증도 개인의 자유이고 개성입니다. 개성을 존중해야 하는 세대만큼 거식증 모델이 있는 것도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또한 아까 방금 질문하신 대로 본인이 의도적으로 굶지 않는 이상 거식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으십니까? 정확히는 모릅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되나요?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영석께서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하자라는 교육을 받아왔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은 일로 개선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것은 대중을 낮은 수준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측 근거 제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체중 모델 고용을 제한하게 되면 이는 자연스럽게 모델이라는 직업에 대한 고용의 공정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희는 저체중인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근거로 주어진 논제에 반대합니다. 모델들이 저체중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현 시대는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모델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은 그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체중 모델들이 마른 몸을 가져서 모델로 고용되지 못하는 것은 반대로 저체중인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즉, 마른 몸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델에 고용되지 않기 때문에 마른 몸을 가진 저체중인 사람들은 모델로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저체중인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저체중 모델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반대를 하는 것보다 보이는 점에 대해 바르게 수용하고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인식 변화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연사의 발언 마치겠습니다. 총 4분 13초 발언하였습니다. 이어서 답변 시간이 종강 사용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탄성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선 발언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거식증도 개인의 자유가 될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식증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영양학적으로 BMI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그것은 저체중에 대한 정의고요. 거식증이라는 것은 식품 섭취를 자신이 인위적으로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이것에 대한 그 혐오감이라든가 거부감이 극심해져서 질병으로 연결되는 거식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연사분께서는 거식증하고 저체중에 대한 정의를 헷갈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식증이 개인의 자유라는 건 질병이 개인의 자유라는 말인데 이것이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식증을 가진 모델이 있습니다. 먼저 거식증이라 함은 말씀하신 대로 음식을 거부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거식증은 낳기 매우 어려운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그 낳기 어려운 질병을 개선되기 이전까지는 모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제한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식증이라는 이 현상, 그것은 이런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거식증 모델을 금지를 하겠다고 말한 것이고, 제 질문은 더 이상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개성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맞습니까? 네. 개성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저체중의 정의를 내린 것은 저체중은 영양학적으로 실조 상태, 즉
인위적으로 저체중이 된 것을 저희는 고려하겠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를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계속해서 저체중 개성이다. 이 자연적으로 저체중인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펼치시는 것은 저희의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쪽의 찬성 측의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결국은 개인의 자유와 그리고 또한 고용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문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 답변 시간이 동강 허용하겠습니다. 작전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찬성팀 제3연사의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의회는 저체중 모델의 고용을 금지할 것을 제안한다에 대한 찬성 측 제3연사 최대호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금까지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반대측 토론자분들과 지금까지 토론을 경청해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반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반대측 제2연사분께서는 이 개성과 거식증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을 나눠주셨는데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저희가 내린 정의에서 저체중이라는 것은 일종의 질병과 비슷하다라는 쪽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국에 약간의 질병,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그 정의에서 인위적인 부분을 강조하여 자연적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계속해서 지적을 하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토론에서 저는 그동안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본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토론에서의 쟁점은 외모 지상주의의 실 문제점이 과연 인식의 문제인가 아니면 매체의 문제인가 였습니다. 반대측께서는 이 외모 지상주의가 나타나는 것은 인식의 문제이며 모델을 없앤다고 할지라도 인식의 문제가 다른 곳에서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간은 무조건 100%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매체에서 그런 인식을 계속해서 나타내지 않았다면 저체중이 좋은 거야, 몸무게가 마른 것이 좋은 거야 이런 것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인식이 과연 지금 전국으로 퍼져서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저체중 모델의 고용을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매체의 선동 효과를 확실하게 차단을 함으로써 반대쪽에서 언급하신 뿌리를 뽑는 방안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체가 남아있다면 인식은 결국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개성의 문제인데요. 반대측께서는 저체중 모델, 정상 모델, 과체중 모델 이런 것들이 개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의를 내리는 곳에서 저체중은 질병, 약간의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고 저희는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을 개성으로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암이나 백혈병을 개성이라고 치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개인의 자유 부분에서 약간의 논쟁이 와봤습니다. 반대측께서는 현재 이런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도 아닐 뿐더러 개인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서도 특정 상황 이외에서는 무조건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모델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일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델은 연예인이고 일종의 공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헌법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델은 그거에 따라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만 존재하는 세상은 없습니다. 일종의 의미도 존재하죠. 저희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주장을 다시 한번 그럼 정리해서 요약해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제1연사께서 외모지상주의를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눠서 정리하였습니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외모지상주의가 여러가지 문제, 영양실조, 모방을 통한 영양실조, 거식증 이러한 극단적 바이어스로 연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을 때 사회적인 현상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제2연사 분께서는 이것이 모델의 악습이라는 또 다른 점과 관계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저체중 모델의 고용을 금지하는 것이 이것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3분 42초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답변 시간이 동강 허용하겠습니다.
작전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반대팀 제3연사의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다. 반대쪽 표정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두 차례 앞선 입론 시간에 첫째, 고용 범위에 대한 공정성이 없다는 점, 둘째, 저체중 모델 고용을 금지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 셋째, 저체중 모델을 고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몸무게에 따라 모델들을 차별시키는 점, 총 3가지의 근거를 들어 주어진 논제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찬성 측께서는 영양실조를 야기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체중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회사에서 고용을 할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측은 무비판 이런 극단적으로 체중 관리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인식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측께서 찬성 측한테 모델이 되기 위해서 살을 뺀 게 아니라 원래 저체중인 사람이 모델이 되고 싶은데 이러한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2연사자께서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상 국가 비상사태는 찬성 측께서 말씀하신 그런 선동적인 분위기와는 다르게 전쟁, 테러와 같은 국가적 초위급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3연사자분께서 인간은 100%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할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캠페인이나 공익광고 부분으로 극복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3연사자 분께서 대중매체의 선동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모델 지금 저희 측이 바라는 거에 대해 반박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반박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또 다른 이의가 있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지금 저희의 말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계시는 약간의 왜곡된 점이 약간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주장만 객관적으로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3연사자분께서 대중매체의 선동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저체중 모델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중매체의 선동 효과가 꼭 굳이 모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공적인 사람들은 모두 그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 맞으십니까? 3연사자분께서 지금 그럼 그렇게 알고 권리와 의무가 과연 헌법보다 높을까요?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권리와 의무이고 그것을 헌법으로 절대로 넘을 수도 없습니다. 이에 저희 측은 개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현재 무인파적으로 수용한 인식에 대한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인간은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체중 모델을 고용하지 않는다면 모델을 꿈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체중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는 명백히 방금 전에 헌법 10조에 개인의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헌법 10조는 행복추구권으로 개인의 자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조항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모델을 꿈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체중에서는 안 되는 거죠. 이는 명백히 저체중인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고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입니다. 옷에는 저체중인 사람이 잘 어울리는 옷도 있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잘 어울리는 옷 또한 있습니다. 옷을 소개하는 직업인 모델이 저체중인 사람들을 고용을 금지하여 옷 또한 규제한다면 이는 모델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상 반대쪽 최종 발언 마치겠습니다. 총 3분 54초 발언하였습니다. 이상 제3경기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자들은 상대팀과 서로 악수를 나누며 시선이 확보되는 동안 교실 밖에서 조용히 진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